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학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 전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게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 뭐 수험가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과 행정에 대한 어떤 기본 절차들, 그걸 규정한 게 행정기본법이 되겠고요. 자,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법의 원리들이 있죠. 원리들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게 그 법원입니다. 그럼 행정법의 법원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행정법의 법원이 되겠죠. 법원이라는 것은 지방법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의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 이게 바로 법원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개설과 관련돼서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행정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인식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문법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률이 제정된 게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행정기본법의 제1조가 법원이 우리가 나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법 전체에 대해서 법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헌법이 있으면 을 이야기한 거죠.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약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령, 자치법규라는 조례와 규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문법과 관련돼서 불문법의 대표자는 간섭법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간섭법이라는 것은 간행의 반복법 플러스 법적 확신, 판례법이라는 것은 판결의 반복 플러스 일정한 법이, 그 다음에 조리, 행정법의 일반 원리.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과 법원에 대해서는 크게 성문, 불문으로 우리가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제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은 조직, 행정의 조직, 작용, 그 다음에 실정법의 존재 형식으로 인식, 근거, 이렇게 해서 법원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크게 행정법은 성문법으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불문법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 민법 제1조도 그러면 출발은 뭘로 하겠죠? 바로 법원으로 존재하겠죠. 법원으로.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원은 우리가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다면 적조리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간평 문제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간섭법하고 사실인 간섭과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을 골라라.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원이라는 것은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이 하고, 간섭법은 조리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의 법이면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대표적으로 존재, 인식,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문법, 불문법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협의설, 강의설, 행정기준설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 가운데는 강의설이 다수설 입장이다. 그러면 행정사무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고, 넓게 잡을 때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도 외부적 법규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법의 전체적인 법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책을 새로 신간에 대해서 우리가 잡게 되면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기본이 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조리가 작용에 관한 어떤 법의 근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행정법의 성문법칙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정, 원칙적으로 여기 글로 나타내는 거죠. 성문, 글로 나타내는 거. 성문의 형식으로 규율하여 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문법이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는 것은 산수변에 뭐에 흐르는 거예요. 갈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물이 흐른다. 계속적으로 흘러간다. 하천이 비유할 수 있겠죠. 하천이 이렇게 비유한다면 여기 바로 뭐예요? 계속 물은 흘러가겠죠. 그러면 법적 가능은 있지만 법적 항신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인 간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항신과 가능이 계속 입점으로서 플러스 법적 항신이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간섭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법이 쌓이고 쌓이면 무슨 법으로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간섭법, 성문법으로서 성문법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성문법은 어때요? 명문화 시킴으로써 우리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항상 원칙과 무슨 조항이 있다? A 조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과 A 조항. A 조항이 없다면 법은 사회가 먼저 간 다음에 법이 따라가는 거거나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이런 A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간섭이 쌓이면 간섭법 걸로 남겨둔 게 바로 성문의 형식으로 그래서 행정법의 성문법 주의 이렇게 의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문법주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행정법의 법전. 자,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법전화했다라는 게 참 우리가 대단한 최초로 우리가 시행한 게 바로 행정의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본법,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기본법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를 뭐예요?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행정법에 한바탕 앞서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행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법의 법전으로서 성문법 제1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많은 개별 법령으로서 구성되어 있지만 통칙적 일반적 법정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지론이 되겠죠. 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칙, 일반적 법정한 게 대표적인 행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동안 그러면 행정법은 뭐예요? 행정, 다의적 기능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통일적 법전을 구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걸 뭐예요? 어려움을 구비하고도 우리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제정이 됐다라는 게 참 의미가 다스럽죠. 그러면 행정법이 법전화됐다. 어떤 측면에서 통칙적 일반적 법정 없는 것이 특징. 앞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행정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통일적 법전을 구비하기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역사가 짧아 그에 관한 일반 원칙이 비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기능의 확대로 수많은 행정작용에 각기 특수한 모성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대상 유동성으로 인해서 통일 법전의 규율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 근데 이걸 극복하고 대표적으로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제정이 되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지금 2021년 공포점으로서 3월 우리 23일 이후로 행정기본법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행정법의 기본 원칙 통칙이 법전화되었다는 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성문법이죠. 관양 행정법의 전체적으로 한다면 뭘까요? 최고 성능이 헌법이죠.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약 및 국제법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근거는 우리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특히 이제 헌법상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헌법 6조 1항. 저번에 우리 한번 살펴본 겁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은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이중가세 방지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호 통상항해 조약이라든지 지적 소유권에 관한 조약들이 대표적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해서 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죠. 자, 국내법의 조약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특허법 제26조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식법 우선의 원칙,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위 법률이 상위 법률이 있다. 헌법하고 법률이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게 헌법 위반이 되겠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헌법이 있다면 헌법이 상위죠. 상위법 우선의 원리가 적용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법이 있으면 일반법이죠. 여기가 이제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리가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다면 어디가 새로운 신자가 우선이겠죠.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는 뭐 굳이 우리가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수업을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눈 감아가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 신법과 특별법이 상충하는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신법도 대표적으로 일반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국내의 신법으로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폐지 또는 변경시킬 수 없게 된다는 원리가 되고요. 자, 관련 법규와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로서 바르샤바 협약의 민법보다 우선 적용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판례가 있고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조약에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라는 이런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특히 일반과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령이 있네. 자,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죠. 법규 명령이란 헌법이나 법률의 임에 근거하여 행정법에서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법규 명령이 되겠죠.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법률이 임의였다. 그럼 이게 임명령이니까 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임 여부에 따라서 임명령, 집행명령, 그러면 재정 주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뭐의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령이죠. 우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과 관련돼서 요즘 점차적으로 이제 관계 법규가 어려워지는 게 왜 어려워질까요? 봐봐요. 자, 헌법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법률이 나왔을 거고 법률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겠죠. 시행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시행령, 대표적으로 대통령령,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이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법을 우리가 법원으로 해서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규 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행정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닮은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이 임없이 행정조직 내부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행정권에서 정립된 법 형식, 이게 바로 행정규칙이라는 거. 요거 우리가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규칙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 국민을 규속하는 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대표적으로 요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 의미를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 다만 행정규칙의 법원성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 견해도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규칙은 대표적으로 대의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행정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법원으로서 대표적으로 자치법규라는 게 있어요. 자치법규.
그러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입법권을 근거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이 바로 자치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자치법규 그러면 뭐 생소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여기 대표적으로 조례라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조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 대표적으로 자치법규 하면 대표적인 조례가 바로 대표적인 자치법규의 하나의 법원으로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성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서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불문법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간서법이 있죠. 영미법규가 대표적인 간서법이 되겠죠. 일정 간행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불문의 법규법. 여기에서 이제 간행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간행이 있다 해서 바로 간섭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법적 확신이 없는 게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실인 간섭이 되겠죠. 그러면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정 간행은 있으나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이 없는 사실인 간섭과 구분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간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 우리가 출제된 게 바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차이점.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두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제 간섭법하고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과 관련돼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대표적인 차이는 우리가 읽을 때 뭐 하나 포인트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죠.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알고 있다. 사실인 간섭이라는 것은 요 사실이 포인트가 돼요. 그럼 대표적인 차이가 요 간섭법이라는 것은 법적 간행 플러스 법적 확신. 영어는 법적 간행만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섭법과 차이, 사실인 간섭은 이 간섭법은 누가 주장 입증하는 거다. 바로 판사가 주장 입증하는 거다. 법관이 주장 입증하는 게 바로 간섭법이 되고요. 그럼 사실인 간섭은 누가? 바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는 게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 그래서 판사님, 요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원형권이라고 이야기했죠.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그러면 간섭법과 관련돼서 일정 가능 플러스 관은 법적 항신, 간섭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 가능은 있으면 법적 항신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인 간섭. 그러면 요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리과 관련돼서 우리 법적 확신설이 대표적인 우리 통설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가능 플러스 법적 확신. 요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법원성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이제 검정설이 거진 통설이죠. 행정의 법적 다기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서 성문법규가 완비되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성문법을 보충하는 간섭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 간섭법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해 둘 거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설이 통설이라는 것. 요거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간섭법에 대해서도 우리 다수설은 통설적 견해에서는 법원성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자, 학설과 관련돼서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정이 관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이 하고, 그럼 간섭법이 한다라는 것은 보충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적 효력으로서 보완적 효력, 이게 바로 보충적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완적 효력으로서 효력, 통설, 재정법 의사상, 성범적 제의에 입각하여 간섭법은 성문의 법규를 보완하는 보충만을 가진다는 것이 거진 통설이. 보완적 효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간섭법에 한다. 그러면 이게 보완적 효설이라는 것은 보충적 효력설이라는 것, 보충적 효력설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돼서 그러면 간섭법의 법원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인정설이 자수설이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와 관련돼서는 서로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간섭법에 따르죠. 그게 바로 보완적 효력적 공설적 개념. 자 그래서 기억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판례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부분은 간섭법은 성문법에 의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여기 이제 보충적 효력이죠. 당연히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뭐 해야 돼?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해요?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다면 뭐 해야 돼? 대표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이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마땅한 이치,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게 바로 조리가 되겠죠. 조리가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상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바로 신의성식, 즉 신의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리. 자, 그렇다면 행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간섭법에 따른다. 이게 없다면 요걸 따르니까 즉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도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견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섭헌법의 효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섭헌법 여기 이제 대전에 이제 세종시와 관련돼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간섭헌법을 들고 나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특히 기억에 대해서 판례는 대부분은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에 따르고 간섭법이 없다면 즉 조리에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섭법은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관련 헌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보죠. 간섭헌법도 간섭법의 성립 요건을 갖춰줘야 되겠죠.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간섭헌법에 해당하여 성문헌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참여권을 위반하여 이행. 이게 뭐예요? 우리가 2004년에 센세이션한 판례가 바로 2004년 10월 20일에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선례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선결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정선례법은 행정적인 선례가 오랫동안 반복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되는 간섭법. 그래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선결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결예. 자, 선결법과 관련돼서 행정선례법이 연구구나. 한번 기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내용과 관련돼서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법도 제4조의 1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자, 불문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선례법, 이게 바로 케이스겠죠. 선례라는 것은. 그래서 선례법 한번 우리가 작성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민중적 간섭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중적 간섭법은 민중 사이의 공법관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되는 간섭법. 그러니까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중적 간섭법 요거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주로 이제 공수의 사용관계에 성립하며 이법권이라는 것은 우리 수산업법과 관련돼서 함부로 우리 이법권 우리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법권, 공유수면 이용 및 인수, 배수권, 하천 용수권, 간섭법상 유수 사용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 똑같아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간섭이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민법에서도 우리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간섭에 우선 적용되는 것, 간섭이 우선 되는 것, 우선 적용. 이게 바로 주로 물과 관련된 거겠죠. 물. 그래서 저의 인수형이다. 여기에 이제 그러면 꼭 요걸 민법의 예를 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 들어갈 수 있겠죠. 물의 소통이라든지 소통, 물의 저수, 그 다음에 일반감, 배수, 인수권, 수리의 변경, 영수권. 요거는 우리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것.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돼서 행정법의 기본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물개별로 행정법, 민법, 총칙을 잘 해야 돼요. 민법을 본 다음에 행정법을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법이 안 된다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민법 총칙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총칙 통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거진 우리 행정기본법과 관련돼서 제정된 부분도 이 통칙 부분에 대해서 이 통칙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끌고 오느냐 대표적인 민법 총칙 행정원리라는 것, 즉 법률 행위라는 것에서 의미를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증적 간섭이 민증이다. 그럼 주로 이제 이법권이라든지 공인수명 이용 및 인수, 하청 연수권, 유수 사용권 주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네, 바로 물과 관련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간행 어건인 이법권은 간섭법상이 걸리지만 어건은 형성적 형정행위로 인해서 인정되는 실적법상 권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간섭법의 대표인 게 이제 자, 행정순례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증적 간섭법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요거 의미를 기초를 우리가 공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예제 들어서 자 보면 간섭법상 인정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 그럼 지하사용권, 물이죠. 엄용용수권, 관계용수권.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 있어요? 어건이 있죠. 어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정법상 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간섭법상에 인정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판례법이 있네. 크게 이제 구분해서 판례법.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 당연히 뭐 판례라는 것은 법원이죠. 법원. 행정 간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선례법이듯이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인 행정법규를 구체하여 해석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시된 기준은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의 증거, 재판의 근거가 됨으로써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법 여기에 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의 법원성과 관련돼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가 선례 구속의 원칙, 아마 선례 아까 이야기했죠. 선례 구속의 원칙이 불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성문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장래형에서 하급법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지만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 이에 하급법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판례는 당연히 법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영미법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표적인 불문국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대륙법계는 이제 대륙법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성문국가가 우리가 되는 게 그럼 마찬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바로 선례거든.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인정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불인정된다라는 거. 그럼 선례 구속이 이제 계속되면 판례가 되겠죠. 판례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고 대륙법계에 대해서는 효력을 크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판례는 당연히 법원이 된다. 영미국회국가에서 자, 우리 대륙법계에서 판례의 법원성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과 관련돼서는 특히 영미법계국가, 대륙법계국가의 차이를 우리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걸 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적 관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상급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법원의 재판 기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에 구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해 사건에 한정되고 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례법과 관련돼서 요 의미, 우리 대법원 조직법 제8조의 제도적 관점으로서 우리나라가 기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관점은 어떻게 될 건가?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우선 법관은 현실적으로 판례상 확립된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사실상 구속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